자,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가운데 이제 줄기세포, 제대열 줄기세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 우선 이게 어떤 건지 네. 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제대열 줄기세포란 제대라는 게 결국 탯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태반에 연결돼 있는 탯줄이 있는데 이 태반과 탯줄에는 그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세포, 이걸 이제 저희가 쉽게 이제 줄기세포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역할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누구 세포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 어떤 것으로도 분화가 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채취해서 네. 전처리를 처치해서 이거를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 재생에 쓰일 수 있도록 시술을 하는 게 결국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아주 재생 능력이 좋은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제 무릎 관절에 받으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치료 대상이 네. 어떤 분들입니까? 이 줄기세포 이식술, 동종배아 줄기세포 이식술은 처음에 개발된 그 초기에는 젊은 환자들의 연골 손상, 관절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이거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요. 네네. 케이스가 쌓여가면서 환자분들 이제 치료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결국은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그 원인에 따르면 관절 연골이 먼저 망가지면서 오래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환자에게도 시술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연골 재생 치료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졌지만 나는 수술에 거부감이 있어서 절대 인공관절 수술은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차선책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또는 연골 손상이 있어서 분명히 치료는 필요한데 고령이시고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큰 수술은 위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앞서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실제 이제 59세 비교적 젊으신 우리 환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셨네요. 네. 예. 5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분은 걸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연골 주사도 맞았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 이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시행 받으셨는데, 네네. 시술 전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이 아니고 관절 연골을 받쳐주는 뼈 조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관절 안에서 뼈 조직이 관찰되면 그건 분명히 안 좋은 건데요. 네네. 저렇게 뼈 조직이 오래 노출되면 뼈 조직에 있는 세포들도 괴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절이 변형되고 쉽게 변형되고 주저앉게 되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걸 보면 군데군데 연골이 재생돼서 거의 덮여져 있는 소견이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끈하게 잘 회복이 된 모습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연골 주사가 이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신 거니까요. 네. 앞서 전화 주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치료 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이 부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이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가운데 이제 자가연골세포 치료라는 치료법이 새롭게 나왔다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은 관절 연골에 손상이 생기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 생기는 건데요. 네네. 이러한 관절 연골을 다시 보충시켜주고 재생시켜주자는 목적은 똑같은데, 그러면 연골 세포를 어디서 유래한 거를 쓸 거냐는 게 차이점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 이식술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물론 신생아의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내 몸에 이식을 하는 건데, 예. 그와 달리 자가연골세포 치료는 내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채취해서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서 양을 늘린 다음에 다시 주사를 해주는, 다시 이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네. 내 몸에 연골을 어디서 채취하냐, 자가 공유 조직은 어디서 채취하냐면 늑골세포에서, 늑골세포. 갈비뼈 밑에 늑골세포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이 채취한 늑골을 잘 실험실에서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하면 한 10일 정도 배양을 해서 연골 세포를 만들어서 네. 이 연골 세포를
주사액으로 다시 무릎 관절 안에다가 이식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나의 세포 조직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자가연골 세포 치료 이제 늑연골 세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늑연골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사용을 하는지요? 네. 우리 몸에 연골 조직이 세 가지로 있는데요. 하나는 섬유연골, 그리고 또 하나는 초자연골, 또 하나는 탄성연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쉽게 보시면 이제 귀나 코 이런 데는 있는 거는 탄성연골이라고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연골이고요. 초자연골은 관절을 덮고 있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마찰에 견디는 힘을 잘 견디게 해주도 그러니까 압박이나 부하 이런 것들에 잘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관절연골에 있는 그 초자연골과 가장 비슷한 연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에 요 갈비뼈 밑에 10번째에서 12번째 사이에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스테이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등심에 보면 맞아요. 이렇게 연골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네요.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요즘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세포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포수를 늘려서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관절연골 손상된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그 들어간 연골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천천히 나는 연골세포이기 때문에 연골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연골을 만들어내면 6개월 정도 되면 정상 연골과 비슷한 초자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죠. 예. 자, 궁금합니다. 실제 치료 사례 좀 만나볼게요. 68세 어머님이십니다. 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네네. 사진에서 보시면 결국 치료가 되는 과정은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동종배아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치료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네요. 네, 예. 정상적인 주변과 비슷한 연골로 연골이 재생이 돼서 노출된 뼈 조직이 연골로 덮인다. 이게 특징인데요. 예.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증상은 한 5년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에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나는 연골세포, 연골 재생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시술 전에 보면 군데군데 뼈가 이제 노출돼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시술하고 나면 오히려 과생성돼서 두껍게 연골이 재생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는 연골이 과생성돼서 두껍게 연골이 재생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과생성되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 정말 새롭게 많은 환자분들이 받으시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자, 지금 고민 전화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이제 부딪히는 소리,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좀 빨리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